빌딩 로비는 거대한 예술 작품과도 같았다. 천장은 수십 미터 높이에 닿을 듯했고 중앙에는 크리스털로 만들어진 거대한 샹들리에가 은은하면서도 압도적인 빛을 뿜어내고 있었다. 대리석 바닥은 거울처럼 맑아서 그 위를 걷는 사람들의 모습을 선명하게 비추었다. 이른 아침이었지만 이미 수많은 직원들이 바쁘게 오가고 있었고 그들의 구두 소리와 나직한 대화 소리가 로비 전체에 활기찬 배경음처럼 울려 퍼졌다. 이서연은 자신의 심장 박동이 평소보다 조금 더 빠르게 뛰고 있음을 느꼈다. 그녀는 단정한 검은색 정장 차림이었고 어깨에 맨 가방끈을 무의식적으로 꽉 쥐었다. 주변의 모든 것이 거대하고 화려해서 이제 막 사회의 첫 발을 내딛는 인턴인 자신이 한없이 작게 느껴졌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달랐다. 그 안에는 단순한 긴장감 이상의 것, 즉 날카로운 관찰력과 굳은 결의가 담겨 있었다. 인턴 여러분, 이쪽으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인사팀 직원의 목소리에 서연은 생각의 실을 끊고 지정된 장소로 이동했다. 그녀를 포함한 20명 남짓의 인턴들이 한데 모였다. 모두들 얼굴에는 설렘과 불안이 뒤섞인 표정을 하고 있었다. 그들은 앞으로 3개월 동안 이곳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부라 불리는 에이유라 그룹에서 자신들의 미래를 시험받게 될 터였다. 오리엔테이션은 간결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되었다. 회사의 역사 핵심 가치, 그리고 인턴으로서 지켜야 할 엄격한 규율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다. 서연은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려는 듯 모든 설명에 귀를 기울이면서도 틈틈이 주변을 살폈다. 그녀의 시선은 화려한 인테리어나 다른 인턴들의 얼굴이 아닌 이곳을 오가는 직원들의 미묘한 표정과 관계에 머물렀다. 누가 누구에게 고개를 숙이는지, 누구의 목소리가 더 힘이 실려 있는지, 그리고 누구의 이름이 존경과 두려움을 담아 불리는지, 특히 한 사람의 이름이 자주 언급되었다. 강지훈 총괄사장. 그는 에이유라 그룹 창업주의 손자이자 30 초반의 나이에 그룹의 실질적인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인물이 시장의 흐름을 꿰뚫는 천재적인 사업 감각과 목표를 위해서라면 어떤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않는 냉철함으로 유명했다. 직원들 사이에서 그는 경외의 대상인 동시에 공포의 대상이었다. 그의 눈에 드는 것은 곧 성공을 의미했지만 그의 심기를 거스르는 것은 곧 끝을 의미했다. 박태수 이사님 오십니다. 누군가의 나직한 목소리와 함께 인턴들 사이에 긴장감이 흘렀다. 서연은 고개를 돌려 소리가 난 방향을 보았다. 중년의 남자가 몇몇 팀장급 직원들을 대동한 채 복도 저편에서 걸어오고 있었다. 그는 바로 전략기획실을 총괄하는 박태수 이사였다. 겉보기에는 온화한 미소를 띠고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상대방을 꿰뚫어 보는 듯 날카로웠다. 서연은 자신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켰다. 그녀가 에이유라에 들어온 진짜 이유, 그녀의 조사의 핵심에 있는 인물이 바로 저 남자였다. 박 이사는 인턴들 앞을 지나가며 가볍게 목례를 했다. 그의 시선이 잠시 서연에게 머무는 듯했지만 그것은 아무런 의미 없는 스침이었을 것이다. 그는 그녀를 그저 수많은 신입 중 하나로 배경 없는 평범한 인턴으로 여길 터였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서연이 원하는 바였다. 눈에 띄지 않게 조용히 그러나 깊숙이 파고드는 것. 오전 오리엔테이션이 끝나고 서연은 전략기획실에 배정받았다. 하필이면 박태수 이사가 총괄하는 부서였다. 이것은 우연일까 아니면 운명의 장난일까? 그녀는 복잡한 심경을 애써 감추며 자신을 부서로 안내하는 선배 사원을 따라 나섰다. 전략기획실의 분위기는 로비와는 또 다른 종류의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모두가 자신의 모니터에 집중하고 있었고 들리는 소리라고는 키보드 타이핑 소리와 전화벨 소리뿐이었다. 서연은 자신의 자리를 배정받고 간단한 업무 지시를 받았다. 그녀가 처음으로 맡은 임무는 오늘 오후에 있을 임원 회의 자료를 복사하고 각 회의실에 배부하는 것이었다. 단순한 일이었지만 그녀는 실수를 용납할 수 없다는 생각에 온 신경을 집중했다.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보고서는 두꺼웠고 시간은 촉박했다. 서연은 복사된 자료들을 종류별로 정리하고 각 부서의 이름이 적힌 파일을 만들어 분류했다. 마지막 파일을 정리했을 때 회의 시작 시간은 불과 15분밖에 남지 않았다. 이 대리님, 자료 준비 다 되었습니다. 지금 바로 배부하겠습니다. 이서연 씨, 그걸로는 안 돼. 강지훈 사장님께는 따로 보고 드릴 원본 한 부를 직접 가져다 드려야 해. 지금 아마 35층 집무실에 계실 거야. 서둘러. 35층. 최고위층만 출입할 수 있는 곳. 서연의 심장이 다시 한번 쿵 내려앉았다. 그녀는 가장 중요한 원본 보고서 파일을 품에 안고 거의 달리다시피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엘리베이터 문이 35층에서 열리자 복도의 공기마저 다른 층과 다르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고요하고 모든 소리를 흡수할 것처럼 정적이었다. 그녀는 비서실 데스크로 다가가 자신이 온 이유를 설명했다. 사장님께서는 지금 막 회의실로 출발하셨습니다. 서두르시면 따라잡을 수 있을 겁니다. 비서의 말에 서연은 다시 한번 발걸음을 재촉했다. 복도 모퉁이를 돌았을 때 저 멀리 위압적인 실루엣의 남자와 그를 따르는 수행원들의 모습이 보였다. 강지훈 사장이었다. 잠시만요. 서연은 다급하게 외치며 그들을 향해 달려갔다. 바로 그때였다. 청소 카트 하나가 갑자기 옆의 비품실에서 튀어나왔다. 카트를 밀던 직원이 서연을 미처 보지 못하고 놀라 소리쳤다. 조심하세요. 서연은 카트와 부딪히는 것을 피하기 위해 본능적으로 몸을 옆으로 틀었다. 하지만 너무 서두른 탓에 중심을 잃고 말았다. 그녀의 몸이 앞으로 고꾸라지면서 품에 안고 있던 수북한 서류들이 공중으로 흩날렸다. 새하얀 종이들이 눈처럼 흩날리는 슬로우 모션 같은 순간 그녀는 자신의 몸이 누군가의 단단한 가슴에 부딪히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이쪽 세상의 모든 소음이 사라졌다. 시간은 멈췄고 공기는 얼어붙었다. 서연의 입술에 닿은 것은 부드러우면서도 차가운 감촉이었다. 놀라움에 동그래진 그녀의 눈앞에는 더욱 놀란 듯 미간을 찌푸린 한 남자의 얼굴이 있었다. 칠흑같이 검은 머리카락 날카로운 턱선, 그리고 모든 감정이 거세된 듯 차갑게 빛나는 눈동자. 강지훈, 에이유라 그룹의 총괄사장 바로 그였다. 그들의 입술이 닿아 있었다. 그것은 1초 아니 0.1초도 안 되는 찰나의 순간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서연에게는 영원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화들짝 놀라 용수철처럼 몸을 뒤로 뺐다. 죄송합니다. 그녀는 허리를 90도로 숙이며 연신 사과했다. 얼굴은 불에 댄 것처럼 뜨거웠고 심장은 갈비뼈를 부술듯이 세차게 뛰었다. 감히 인턴 첫날에 회사의 가장 높은 사람과 이런 말도 안 되는 사고를 치다니. 복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인 채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바닥에 흩어진 서류들 당황해서 어쩔 줄 모르는 인턴, 그리고 얼음 조각처럼 굳어버린 총괄사장. 강지훈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무표정한 얼굴로 서연을 내려다볼 뿐이었다. 그의 눈빛은 너무나 차갑고 깊어서 그 안에서 어떤 생각도 읽어낼 수 없었다. 분노, 당혹감 아니면 경멸. 서연은 차라리 그가 소리를 지르거나 화를 내주었으면 하고 바랐다. 이 숨막히는 침묵은 고문과도 같았다. 그는 천천히 손을 들어 자신의 입술을 무심하게 닦아냈다. 그 작은 행동 하나에 복도의 공기는 더욱 차갑게 얼어붙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다니도록. 낮고 서늘한 목소리가 정적을 깨고 울렸다. 그것이 그가 한 말의 전부였다. 그는 더 이상 서연에게 눈길도 주지 않고 흩어진 서류들을 아무렇지 않게 밟고 지나가 버렸다. 그를 따르던 수행원들도 황급히 그의 뒤를 따랐다. 강지훈의 모습이 복도 저편으로 완전히 사라지고 나서야 멈췄던 시간이 다시 흐르기 시작했다. 주변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파도처럼 밀려왔다. 세상에, 저 인턴 누구야? 총괄 사장님한테 입을 맞췄어. 미쳤나봐. 첫날부터 해고감인데, 아니 그 이상일지도 몰라.
모든 시선이 비수처럼 날아와 서연에게 꽂혔다. 그녀는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황급히 바닥에 주저앉아 흩어진 서류들을 주워 모았다. 손이 부들부들 떨려서 서류가 제대로 잡히지 않았다. 창피함과 절망감이 한꺼번에 몰려와 눈물이 핑 돌았다. 계획이 시작되기도 전에 모든 것이 이렇게 끝나버리는 것일까? 그때 누군가의 그림자가 그녀의 위로 드리워졌다. 괜찮나, 인턴? 서연이 고개를 들자 그곳에는 박태수 이사가 서 있었다. 그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그녀에게 손을 내밀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 깊은 곳에서는 순간적으로 스쳐 지나가는 흥미로운 빛을 혼란에 빠진 서연은 미처 알아채지 못했다. 죄송합니다, 이사님. 제가 실수를... 그럴 수도 있지. 너무 긴장해서 그런 걸 거야. 강 사장님도 이해하셨을 걸세. 그는 부드럽게 그녀를 위로하며 함께 서류를 줍는 것을 도왔다. 그의 친절한 행동에 서연은 잠시나마 안도감을 느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다. 오늘 이 우연한 사고가 그녀를 AURA 그룹의 가장 깊고 위험한 폭풍의 눈으로 밀어 넣었다는 것을. 그리고 방금 손을 내민 저 남자가 그 폭풍을 가장 먼저 이용하려 들 것이라는 사실을. 서연의 파란만장한 인턴 첫날은 그렇게 예기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다. 그날 오후 이서연은 사무실의 유령이 되었다. 아무도 그녀에게 말을 걸지 않았지만 모든 시선이 보이지 않는 그물처럼 그녀의 등 뒤에 꽂혀 있었다. 총괄 사장님과 키스한 인턴. 그 꼬리표는 주홍글씨처럼 그녀의 이마에 새겨진 듯 했다. 그녀가 커피를 타러 탕비실에 갈 때면 소공어리던 목소리들이 거짓말처럼 뚝 끊겼고 복사기 앞에 서면 주변 사람들이 슬금슬금 자리를 피했다. 그녀의 사수인 이대리는 안타까운 눈빛으로 그녀를 쳐다보며 말했다. 서연 씨 괜찮아. 너무 신경 쓰지 마. 원래 소문이란 게 하루 이틀이면 다 사라지는 거니까. 괜찮습니다, 대리님. 걱정해 주셔서 감사해요. 서연은 애써 미소를 지었지만 속은 까맣게 타들어가고 있었다. 주목받는 것은 그녀의 계획의 최악의 변수였다. 그녀는 그림자처럼 존재하며 조용히 정보를 수집해야 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원하든 원치 않든 AURA 그룹 전체의 가십 중심에 서 버렸다. 그리고 마침내 올 것이 왔다. 전략기획실 이서연 인턴, 지금 바로 총괄 사장님실로 올라오세요. 비서실에서 온 내선 전화는 사형 선고처럼 사무실 전체에 울려 퍼졌다. 모든 직원들이 하던 일을 멈추고 경악과 동정이 뒤섞인 눈으로 서연을 쳐다봤다. 끝났구나. 모두가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 인턴 첫날 회사의 황제와 입을 맞춘 대가는 즉각적인 해고일 것이었다.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옷매무새를 가다듬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두려움이나 절망 대신 차분함마저 감돌았다. 여기서 쫓겨날 수는 없다. 절대로. 그녀는 굳은 결심을 다지며 35층으로 향하는 엘리베이터에 몸을 실었다. 총괄 사장실의 문은 그 자체만으로도 위압적이었다. 서연이 조심스럽게 노크하자 안에서 들어와 하는 낮고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강지훈의 집무실은 그의 이미지처럼 차갑고 미니멀했다.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정영이 한눈에 들어왔지만 방 안에는 온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 모든 가구는 검은색과 회색의 무채색이었고 장식품 하나 없이 오직 기능적인 물건들만 놓여 있었다. 강지훈은 거대한 책상 뒤에 앉아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다. 그는 서연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한동안 고개조차 들지 않았다. 의도적인 무시였다. 서연은 그의 책상 앞에 꿋꿋이 선 채로 그가 입을 열기만을 기다렸다. 몇 분이 흘렀을까. 마침내 강지훈이 서류에서 눈을 뗐다. 그의 시선은 칼날처럼 날카롭게 서연을 향했다. 이서연 인턴. 내 총괄 사장님. 오전의 일은 그는 잠시 말을 끊었다. 서연은 숨을 참았다. 해프닝으로 간주하지.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예상 밖이었다. 그는 그 어처구니 없는 사고에 대해
더 이상 언급할 생각이 없는 듯 했다. 하지만 그의 다음 행동은 해고보다 더 가혹한 형벌이었다. 그는 책상 한쪽에 산더미처럼 쌓여있던 낡은 서류철 하나를 들어 그녀의 발치에 던지듯 내려놓았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먼지가 피어올랐다. 이게 뭔지 아나 모르겠습니다. 5년 전 에유라 바이오에서 추진하다가 막대한 손실만 남기고 실패로 끝난 프로젝트 제네시스의 모든 자료다. 당시 참여했던 모든 인력이 뿔뿔이 흩어지고 책임자들은 전부 옷을 벗었지. 지금은 회사 내에서 금기어처럼 취급되는 프로젝트다. 그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다. 자네에게 첫 임무를 주지. 이 자료들을 전부 검토하고 프로젝트의 실패 원인, 시장 예측 실패 요인, 그리고 내부 책임 소재를 분석해서 보고서로 만들어. 내일 아침 내가 출근하기 전까지 내 책상 위에 올려놓도록. 서연의 눈이 커졌다. 하룻밤 사이에 수천 페이지는 좋게 넘어 보이는 이 자료들을 전부 분석하라고. 그것은 경력 10년 차의 베테랑 분석가에게도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다. 이것은 명백한 괴롭힘이자 스스로 포기하고 나가게 만들려는 의도가 분명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서연의 입에서는 망설임 없는 대답이 흘러나왔다. 그녀는 묵묵히 허리를 숙여 바닥에 놓인 서류철들을 하나씩 품에 안았다. 그 무게가 그녀의 어깨를 짓눌렀지만 그녀의 눈빛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가 집무실을 나가려 할 때 강지훈의 목소리가 등 뒤에서 다시 들려왔다. 앞으로 한 번만 더 내 앞에서 그따위 실수를 저지르면 그땐 정말로 네 발로 걸어 나갈 일은 없을 거다. 그것은 차가운 경고였다. 서연은 묵묵히 고개를 숙여 보이고는 사무실을 빠져나왔다. 그녀가 산더미 같은 자료를 들고 자리로 돌아오자 동료들은 말을 잃었다. 이대리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물었다. 서연 씨, 이게 다 뭐야? 설마 사장님이 이걸 다 내 내일까지 분석해서 보고서 제출하라고 하셨어요. 뭐 말도 안 돼. 이건 그냥 나가라는 소리잖아. 모두가 그녀가 곧 짐을 쌀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서연은 아무 말 없이 자신의 자리에 앉아 서류철의 첫 페이지를 넘겼다. 밤이 깊어지고 사무실의 불이 하나둘씩 꺼졌다. 전략기획실에는 서연 혼자만이 남아있었다. 그녀는 저녁도 거른 채 놀라운 집중력으로 자료들을 파고들었다. 그녀는 단순히 글자를 읽는 것이 아니었다. 수많은 데이터와 보고서들 속에서 패턴을 찾고 행간에 숨겨진 의미를 꿰뚫어 보고 있었다. 그녀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춤을 추었고 모니터에는 복잡한 수식과 그래프 그리고 날카로운 분석들이 채워져 나갔다. 이것이 진짜 이서연의 모습이었다. 평범한 인터넷 가면 뒤에 숨겨진 비상한 두뇌와 강철 같은 의지. 자료를 검토하던 중 그녀의 손이 한 지점에서 멈췄다. 책임연구원 이강현, 아버지의 이름이었다. 순간 잊고 있던 기억의 파편들이 그녀의 머릿속을 날카롭게 스치고 지나갔다. 5년 전 프로젝트 제네시스의 핵심 연구원이었던 아버지. 그는 회사의 모든 기대를 한 몸에 받았던 천재였다. 하지만 프로젝트가 실패로 돌아가자 모든 책임은 그에게로 향했다. 그는 회사의 기밀 기술을 경쟁사에 유출했다는 누명까지 썼다. 아버지는 결백을 주장했지만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다. 결국 그는 에이유레이 그룹에서 불명예스럽게 쫓겨났고 그 충격으로 건강이 급격히 나빠져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한순간에 행복했던 가정은 풍비박산이 났다. 서연은 아버지가 남긴 연구 노트를 보며 다짐했다.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고 아버지의 명예를 되찾겠다고. 그리고 그 배후에 있던 자들을 심판대에 세우겠다고. 그녀의 조사는 한 사람을 가리키고 있었다. 당시 프로젝트의 총괄 책임자였으며 아버지의 실각 이후 그 자리를 차지하고 승승장구했던 인물, 바로 박태수 이사였다. 강지훈이 던져준 이 과제는 그녀에게 위기인 동시에 기회였다. 공식적으로
회사의 가장 민감한 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긴 것이다. 그녀의 눈빛이 다시 한번 결의로 불타올랐다. 이것은 더 이상 강지훈 총괄 사장이 내린 부당한 시험이 아니었다. 이것은 진실을 향한 그녀의 첫 번째 전쟁이었다. 동이 트기 시작할 무렵 서연은 마침내 보고서에 마지막 문장을 입력했다. 밤을 샌 탓에 눈은 핏발이 서고 어깨는 청은망은 무거웠지만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 맑았다. 그녀는 깔끔하게 출력된 수십 장의 보고서를 스테이플러로 찍어 정리했다. 이른 아침 아직 아무도 출근하지 않은 고요한 35층. 서연은 강지훈의 집무실 문 아래로 보고서를 조용히 밀어 넣으려다가 이내 생각을 바꿨다. 그녀는 그의 책상 정중앙에 마치 도전장처럼 보고서를 반듯하게 올려놓았다. 몇 시간 후 출근한 강지훈은 자신의 책상 위에 놓인 보고서를 발견했다. 그의 입가에 냉소가 어렸다. 고작 하룻밤 만에 무엇을 해냈을까? 뻔한 내용들을 짜깁기한 수준일 것이라 짐작했다. 그는 마지못해 보고서의 첫 장을 넘겼다. 하지만 페이지를 넘길수록 그의 표정은 점차 변해갔다. 냉소는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놀라움이 그리고 이내 날카로운 흥미가 자리 잡았다. 보고서는 단순한 요약이 아니었다. 방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완벽한 실패 분석이었다. 시장 수요 예측의 오류 핵심 기술의 한계, 비효율적인 자금 운용 등 문제점을 정확히 짚어냈을 뿐만 아니라 기존의 분석 보고서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던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고 있었다. 특히 그의 눈길을 사로잡은 것은 마지막 부분이었다. 내부 책임 소재 분석 파트. 서연은 특정인의 이름을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데이터 조작의 흔적과 자금 흐름의 이상 정황을 제시하며 프로젝트 실패가 단순한 실수가 아닌 의도적인 방해나 횡령에 의해 가속화되었을 가능성을 강력하게 시사했다. 그것은 지난 5년간 그 누구도 제기하지 못했던 폭탄과도 같은 의혹이었다. 강지훈은 보고서에서 눈을 떼고 통유리창 밖을 바라보았다. 그의 머릿속은 복잡해졌다. 그 인턴 대체 정체가 뭐지? 어설프게 사고나 치는 평범한 인턴이 아니었다. 그녀에게는 무언가 다른 것이 있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자신의 집무실에서 아래층 전략기획실이 내려다 보이는 곳으로 걸어갔다. 수많은 직원들 사이에서 이서연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조용히 자신의 자리에 앉아 다음 업무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 평범한 모습 뒤에 숨겨진 날카로운 발톱을 강지훈은 이제 어렴풋이 느끼기 시작했다. 같은 시각 자신의 사무실에서 CCTV 화면을 통해 강지훈의 동태를 살피던 박태수 이사의 미간이 미세하게 좁아졌다. 강지훈이 그 보고서를 읽고 보인 반응, 그리고 이서연을 향한 그의 시선. 박태수의 오랜 경험이 경고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 예측 불가능한 변수가 나타났다. 그는 즉시 비서를 불렀다. 이번 인턴들 신상 명세, 특히 전략기획실에 배정된 이서연이라는 인턴 뒷조사 좀 해보게. 아주 자세하게. 아우라그룹이라는 거대한 성 안에서 한 명의 인턴이 던진 작은 돌멩이가 고요했던 수면 위에 파문을 일으키기 시작했다. 이서연이 제출한 보고서는 에이유라그룹 최고위층에 미묘하지만 분명한 파장을 일으켰다. 강지훈은 공식적으로는 그녀를 칭찬하거나 언급하지 않았다. 하지만 전략기획실 사람들은 모두 변화를 감지했다. 총괄 사장님과 키스한 인턴이라는 조롱 섞인 별명은 어느새 총괄 사장님이 주목하는 인턴이라는 경에 섞인 수식어로 바뀌어 있었다. 변화는 업무 지시를 통해 명확해졌다. 강지훈은 비서실을 통해 서연에게 직접 새로운 과제를 하달했다. 이제 막 기획 단계에 들어간 그룹의 차세대 성장 동력 극비리에 추진 중인 프로젝트 피닉스의 기초시장 자료 조사를 맡긴 것이다. 인턴에게 그것도 그룹의 명운이 걸린 프로젝트의 기초 작업을 맡긴다는 것은 전례 없는 일이었다. 사무실은 다시 한번 술렁였다. 질투와 시기가 담긴 시선들이 노골적으로 서연에게 쏟아졌다. 그녀의 사수인 이 대리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그녀에게 다가와 조언했다. 서연 씨 축하할 일이지만
너무 눈에 띄는 건 좋지 않아. 여기는 정글이야. 높이 올라갈수록 적이 많아지는 법이라고. 특히 박태수 이사님 심기 거스르지 않게 조심해. 이 대리의 경고는 단순한 기우가 아니었다. 자신의 사무실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박태수 이사의 얼굴은 온화한 미소 뒤에 싸늘한 계산을 감추고 있었다. 이서연에 대한 뒷조사 결과는 깨끗했다. 평범한 가정에서 자란 우수한 성적의 모범생. 흠잡을 데 없는 이력이 오히려 그의 의심을 더욱 부채질했다. 세상에 이유 없는 능력은 없다. 저 인턴은 분명 무언가를 감추고 있거나 누군가의 사주를 받고 들어온 말일 가능성이 높았다. 그리고 이제 그 말이 강지훈의 눈에 들어 그의 영역인 프로젝트 피닉스에까지 발을 들이려 하고 있었다. 박태수는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싹은 자라기 전에 잘라내야 했다. 그는 교활한 거미처럼 조용히 그리고 치명적인 거미줄을 치기 시작했다. 며칠 후 박태수는 이서연을 자신의 사무실로 불렀다. 그는 인자한 상사의 얼굴을 하고 있었다. 이서연 인턴, 요즘 아주 인상 깊게 보고 있네. 강 사장님께서 내리신 과제도 훌륭하게 해냈다고 들었어. 역시 내가 사람 보는 눈은 틀리지 않았다니까. 그는 칭찬을 아끼지 않으며 서연의 긴장을 풀어주었다. 그는 프로젝트 피닉스에 대한 몇 가지 조언을 해주는 척하며 그녀에게 더 가까이 다가왔다. 이건 자네에게만 특별히 보여주는 건데 참고하게. 그가 건넨 것은 USB 하나였다. 프로젝트의 핵심 데이터 일부를 담아뒀네. 외부 유출은 절대 금물이야. 자네의 가능성을 믿고 주는 기회이니 잘 활용해서 좋은 결과 보여주게. 서연은 잠시 망설였지만 상사의 호의를 거절할 수는 없었다. 그녀는 감사 인사를 하고 USB를 받아들었다. 그녀가 사무실을 나가는 순간 박태수의 입가에 스친 차가운 미소를 그녀는 보지 못했다. 그 USB 안에는 프로젝트의 핵심 정보와 함께 교묘하게 조작된 거짓 데이터가 섞여 있었다. 그리고 그 파일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추적 장치가 심어져 있었다. 덫은 놓아졌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 덫이 작동하기 시작했다. 아우라 그룹의 최대 경쟁사인 타이탄 코퍼레이션에서 신제품 발표회를 열었다. 그리고 그들이 야심차게 공개한 차세대 기술은 아이우라 그룹의 프로젝트 피닉스와 소름 끼칠 정도로 유사했다. 아이우라 그룹은 발칵 뒤집혔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명백한 내부 정보 유출이었다. 강지훈은 대노했다. 그는 즉시 보안감사팀을 소집해 내부 스파이를 색출하라는 특명을 내렸다. 회사는 살얼음판 같은 긴장감에 휩싸였고 용의선상에 오른 모든 직원들은 서로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았다. 조사는 박태수 이사의 통제하에 있는 감사팀에 의해 신속하게 그리고 의도된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그리고 모든 증거는 단 한 사람을 가리키고 있었다. 이서연 인턴, 잠시 저희와 함께 가주셔야겠습니다. 보안팀 직원들이 그녀의 자리로 들이닥쳤을 때 사무실의 모든 시선이 다시 한번 그녀에게 집중되었다. 이번에는 경외나 질투가 아닌 경멸과 배신감에 찬 시선이었다. 그녀는 곧바로 회의실로 연행되었다. 그곳에는 강지훈 총괄사장과 박태수 이사를 비롯한 주요 임원들이 무거운 얼굴로 앉아 있었다. 박태수가 마치 유감스럽다는 듯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이서연 인턴. 회사는 자네의 가능성을 믿었지만 자네는 그 믿음을 최악의 형태로 배신했네. 그는 스크린에 증거 자료들을 하나씩 띄웠다. 첫 번째, 박태수 이사의 사무실 CCTV 영상. 서연이 그의 사무실에 혼자 있다가 나오는 모습이 찍혀 있었다. 두 번째, 서연의 업무용 컴퓨터 포렌식 분석 결과. 그녀의 컴퓨터에서 타이탄 코퍼레이션에 유출된 것과 동일한 데이터 파일의 흔적이 발견되었다. 세 번째, 결정적인 증거. 유출된 파일의 접속 기록. 파일이 외부로 전송된 IP 주소는 서연의 집 근처에 있는 공용 와이파이 존으로 밝혀졌다. 모든 증거는 완벽하게 그녀를 범인으로 지목하고 있었다.
서연은 자신이 함정에 빠졌음을 직감했다. 하지만 어떻게 그녀는 박태수가 준 USB를 자신의 컴퓨터에 꽂은 적조차 없었다. 하지만 그것을 증명할 방법이 없었다. 할 말 있나? 박태수가 차갑게 물었다. 저는 절대 그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함정입니다. 서연은 침착하지만 단호하게 대답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그녀의 당당한 태도에 몇몇 임원들이 술렁였다. 박태수는 코웃음을 쳤다. 함정 모든 증거가 자네를 가리키고 있는데도 회사의 은혜를 원수로 갚은 배신자가 어디서 감히 궤변을 늘어놓는가. 상황은 서연에게 최악으로 흘러가고 있었다. 즉각적인 해고는 물론 수백억 대의 손해배상 소송까지 당할 판이었다. 그녀의 인생은 여기서 끝나는 것처럼 보였다. 그때까지 침묵을 지키고 있던 강지훈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박 이사, 네 사장님, 이런 불미스러운 일로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합니다. 당장 이 인턴을 해고하고 법적 조치를. 질문이 몇 가지 있어. 강지훈은 그의 말을 잘랐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스크린 앞으로 걸어갔다. 내부 스파이가 왜 자신의 회사 컴퓨터를 이용하는 어리석은 짓을 했을까? 흔적을 남기지 않으려 했다면 다른 방법을 썼어야지. 그것은 인턴이라 어설퍼서. 어설픈 인턴이 에이유라의 철통 같은 보안망을 뚫고 핵심 정보를 빼내 타이탄에 넘겼다. 그게 더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강지훈의 날카로운 지적에 박태수의 얼굴이 순간 굳었다. 강지훈은 다음 증거 자료를 가리켰다. 그리고 더 흥미로운 건 이거야. 타이탄이 발표한 기술에는 우리가 기획한 내용과 다른 미세한 오류 몇 가지가 포함되어 있더군. 마치 미끼를 문 것처럼. 그는 박태수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그 오류들은 프로젝트 피닉스의 공식 데이터에는 존재하지 않는 것들이요. 혹시 박 이사는 저 오류들이 어디서 온 건지 짐작 가는 데 있어. 예를 들면 누군가를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일부러 만들어 놓은 미끼용 파일 같은 것 말이지. 회의실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강지훈은 직접적으로 박태수를 비난하지는 않았지만 그의 말은 모든 의혹의 화살을 박태수에게로 돌리고 있었다. 조작된 함정.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임원들이 그 단어를 떠올렸다. 박태수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다. 강지훈이 이토록 전곡을 찌를 줄은 예상하지 못했다. 강지훈은 결정을 내렸다. 이번 감사는 허점이 많다. 모든 조사를 원점에서 재검토한다. 외부 전문 업체를 포함한 특별 감사팀을 내가 직접 꾸리겠소. 그는 서연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이서연 인턴. 조사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 회사를 떠날 수 없다. 그리고 다른 부서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자네는 지금부터 내 직속으로 업무를 보게 될 거다. 폭탄 선언이었다. 범죄 용의자를 해고하기는커녕 자신의 직속으로 두겠다는 총괄 사장의 결정에 모두가 할 말을 잃었다. 이것은 단순한 보류가 아니었다. 그녀를 자신의 날개 아래 두어 보호하겠다는 공개적인 선언이었다. 강지훈은 당황한 서연에게 턱짓을 했다. 따라와. 그는 충격에 빠진 임원들과 분노로 얼굴이 일그러진 박태수를 뒤로 한 채 회의실을 나섰다. 서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그의 뒤를 따랐다. 숨막히는 침묵이 흐르는 복도를 걸으며 서연은 자신의 심장이 세차게 뛰는 것을 느꼈다. 강지훈은 왜 자신을 구해준 것일까? 마침내 그의 집무실 앞에 도착했을 때 강지훈이 걸음을 멈추고 그녀를 돌아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여전히 어떤 온기도 없었다. 내가 자네를 믿는다고 생각하지 마라. 나는 단지 내 투자의 가치를 확인하고 싶을 뿐이다. 쓸모없는 패를 보호할 생각은 추호도 없으니. 그는 차갑게 쏘아붙였다. 나를 실망시키지 마. 그것은 위로가 아니었다. 더 혹독한 시험의 시작을 알리는 경고였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그가 동정심 때문에 자신을 구한 것이 아님을 알았다. 그는
그녀의 잠재력이라는 자산을 지켰을 뿐이고 이제 그 가치를 증명해 보이라고 요구하고 있었다. 기업이라는 거대한 전쟁터의 한복판에서 상처 입은 인턴과 얼음 같은 총괄 사장 사이에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위태롭고 아슬아슬한 동맹이 그렇게 맺어지고 있었다. 이서연의 새로운 근무 환경은 에이유라 그룹 전체에서 가장 기묘한 장소가 되었다. 그녀의 책상은 35층 총괄 사장실로 들어가는 입구 바로 옆 원래는 작은 응접 공간이었던 곳에 덩그러니 놓였다. 공식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직책, 총괄 사장, 직속 인턴. 이 기이한 직함은 그녀를 강렬한 호기심과 시기, 그리고 두려움의 대상으로 만들었다. 하지만 동시에 그 어떤 부서에도 속하지 않는 완벽한 고립은 은밀한 조사를 시작해야 하는 그녀에게 최적의 환경을 제공해 주었다. 강지훈과의 소통은 지독할 정도로 간결하고 사무적이었다. 그는 서연을 자신의 사무실로 불러 마치 장기판에 말을 놓듯 첫 번째 명령을 내렸다. 누가 자네에게 누명을 씌웠는지 직접 밝혀내. 그는 어떤 자원이나 방법론도 제시하지 않았다. 오직 목표만을 던져주었을 뿐이다. 그것은 그녀의 능력을 바닥까지 시험해 보려는 의도였다. 대신 그는 그녀에게 인턴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권한을 주었다. 회사의 모든 내부 서버 로그 기록과 과거 데이터 아카이브에 접근할 수 있는 최고 등급의 보안 키였다. 필요한 건 뭐든 찾아봐. 단 흔적을 남기지 마. 이것이 그들의 비밀스러운 공조의 시작이었다. 강지훈은 자신의 집무실 안에서 서연은 바로 그 문 밖에서 보이지 않는 벽을 사이에 두고 같은 목표를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는 통유리를 통해 묵묵히 자신의 모니터에 집중하는 서연의 뒷모습을 말없이 지켜보곤 했다. 그녀가 보여주는 체계적이고 냉철한 접근 방식에 그의 흥미는 날이 갈수록 깊어졌다. 서연은 망망대해 같은 데이터 속으로 뛰어들었다. 그녀는 자신에게 씌워진 누명, 즉 그녀의 컴퓨터에서 발견되었다는 파일의 흔적에서부터 역추적을 시작했다. 표면적인 포렌식 결과는 그녀를 범인으로 지목했지만 그녀는 그보다 더 깊은 곳, 데이터의 생성과 변형 과정이 기록되는 디지털 서명을 파고들었다. 그것은 그녀가 대학 시절부터 독학으로 연마해온 그녀만의 숨겨진 무기였다. 몇 시간의 끈질긴 추적 끝에 그녀는 결정적인 단서를 찾아냈다. 문제의 파일은 처음부터 새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기존에 존재하던 오래된 파일을 복제하여 수정한 것이었다. 그리고 그 수정 작업이 이루어진 컴퓨터는 바로 최초의 조사를 담당했던 보안감사팀 내부의 컴퓨터였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증거를 심어놓은 것이다. 이것이 첫 번째 실체적 증거였다. 진실에 한 걸음 다가서자 보이지 않는 저항도 거세지기 시작했다. 그날 밤 모두가 퇴근하고 텅 빈 35층에 홀로 남아 작업에 몰두하던 서연은 자신의 컴퓨터에서 이상한 낌새를 눈치챘다. 누군가 원격으로 그녀의 시스템에 침투하여 그녀가 찾아낸 증거들을 삭제하려고 시도하고 있었다. 순식간에 그녀의 모니터에는 의미를 알 수 없는 코드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다. 서연의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다. 하지만 그녀는 당황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눈빛은 싸늘하게 빛나며 투지에 불타올랐다. 그녀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폭풍처럼 움직이기 시작했다. 보이지 않는 침입자와 그녀 사이에 치열한 사이버 공방전이 벌어졌다. 침입자가 데이터를 삭제하려 하면 서연은 방화벽을 세워 막아냈고, 침입자가 시스템을 마비시키려 하면 그녀는 역으로 코드를 심어 그의 경로를 추적했다. 몇 분간의 팽팽한 싸움 끝에 침입자는 결국 자신의 흔적을 지우고 황급히 퇴각했다. 서연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의자에 몸을 기댔다. 비록 침입자를 잡지는 못했지만 그녀는 그의 침투 경로를 역추적하여 발신지를 알아내는 데 성공했다. 그 IP 주소는 블루핀 테크라는 이름의 생소한 페이퍼 컴퍼니 소유였다. 무슨 일이지? 낮고 익숙한 목소리에 서연은 화들짝 놀라 고개를 돌렸다. 어느새 강지훈이 집무실에서 나와 그녀의 뒤에 서 있었다.
그 역시 야근 중이었던 것이다. 그는 창백하게 질린 서연의 얼굴과 아직도 이상한 코드들이 깜빡이는 그녀의 모니터를 번갈아 보았다. 그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지만 모든 상황을 이해했다는 듯한 눈빛이었다. 그녀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으며 그 길이 진짜 위험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블루핀 테크, 그 유령 회사가 그들의 다음 목표가 되었다. 강지훈은 총괄 사장의 권한을 이용해 블루핀 테크의 모든 금융 거래 기록을 입수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그는 아무 말 없이 그 방대한 자료를 서연에게 넘겼다. 두 사람은 각자의 자리에서 때로는 하나의 회의 테이블에서 밤을 새워가며 수만 건의 거래 내역을 분석했다. 그 과정에서 그들의 대화는 점차 길어졌고 시선이 마주치는 순간도 잦아졌다. 마침내 그들은 거대한 부패의 연결고리를 찾아냈다. 블루핀 테크는 에이유라 그룹의 여러 계열사와 수십 건의 용역 계약을 맺고 있었다. 하지만 계약 내용은 실체가 없었고 용역비는 시장 가격보다 터무니없이 부풀려져 있었다. 전형적인 자금 세탁 수법이었다. 에이유레이 그룹에서 빠져나간 돈이 이 유령 회사를 통해 비자금으로 조성되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 모든 비정상적인 지출 결제, 서류의 최종 승인란에는 언제나 같은 사람의 서명이 있었다. 박태수 이사, 서연의 심장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그런데 그 순간 그녀의 눈에 익숙한 프로젝트 이름 하나가 들어왔다. 그녀는 숨을 멈추고 해당 거래 내역을 파고들었다. 5년 전 아버지를 나락으로 떨어뜨렸던 바로 그 프로젝트 제네시스. 그 프로젝트가 진행될 당시에도 박태수는 똑같은 수법으로 수많은 유령 회사를 통해 막대한 자금을 빼돌리고 있었다. 모든 퍼즐 조각이 섬광처럼 맞춰졌다. 박태수는 단순히 그녀에게 누명을 씌운 것이 아니었다. 그는 수년 전부터 회사를 좀먹어 온 거대한 암적인 존재였다. 그리고 아버지는 아마도 이 진실에 너무 가까이 다가갔기 때문에 희생양이 되었던 것이다. 갑자기 이 싸움은 회사 내의 권력 다툼이나 자신의 누명을 벗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게 되었다. 이것은 아버지의 명예와 인생을 건 복수였다. 그 사실을 깨달은 순간 서연이 그토록 단단하게 유지해왔던 감정의 벽에 균열이 생겼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서버실로 달려가 프로젝트 제네시스의 자료를 열람했다. 모니터 화면 가득히 떠오르는 아버지의 이름과 사진, 그리고 그에게 씌워졌던 배신자라는 오명.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때였다. 누군가 그녀의 어깨에 따뜻한 코트를 덮어주었다. 고개를 들자 그곳에는 강지훈이 서 있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그녀의 옆에 서서 모니터를 함께 바라보았다. 서버실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 그의 침묵은 그 어떤 위로의 말보다 더 깊은 울림을 주었다. 한참의 시간이 흐른 후 그가 나직이 입을 열었다. 진실을 찾을 거다. 반드시. 그것은 차가운 총괄 사장이 아닌 같은 목표를 가진 한 명의 동료로서 건네는 조용한 약속이었다. 서연은 눈물을 닦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그들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보이지 않는 벽이 허물어졌다. 긴장 가득한 동맹은 이제 위험 속에서 서로를 의지하는 진정한 파트너십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두 사람은 박태수의 비리가 단순한 정보 유출이나 횡령 수준이 아님을 깨달았다. 회사 내부에 그의 공모자들이 거대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을 터였다. 그를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단순한 정황 증거가 아닌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결정적인 증거, 즉 스모킹건이 필요했다. 고요한 35층에서 두 사람의 비밀스러운 전쟁은 이제 막 본격적인 서막을 올리고 있었다. 박태수의 비자금 내역과 횡령의 증거들은 그 자체로도 충분히 충격적이었지만 이서연과 강지훈은 그것만으로는 그를 완전히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박태수는 수십 년간 에이유라 그룹에 뿌리내린 늙은 독사였다. 그는 분명 증거가 드러나면 꼬리 자르기를 시도할 것이었다. 회계상의 오류, 아랫사람의 독단적인 행동 등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법적인 처벌을 받더라도 금방 풀려나 재기를 노릴 터였다. 그를 뿌리 뽑기 위해서는 그가 변명할 여지조차 없는 함정을 파야 했다. 그의 탐욕과 오만함을 이용해 스스로 무덤을 파게 만들어야 했다. 연례 주주총회, 고요한 총괄사장실, 거대한 회의 테이블에 마주 앉아있던 서연이 나직이 입을 열었다. 그날이 바로 D-Day가 될 겁니다. 강지훈은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그녀의 다음 말을 재촉하고 있었다. 박 이사는 이번 주주총회에서 프로젝트 피닉스의 성공적인 초기 성과를 발표하며 자신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하려 할 겁니다. 그는 지금 자신감에 차 있어요. 우리가 자신의 뒤를 캐고 있다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자신이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다고 믿고 있죠. 바로 그 오만함이 그의 가장 큰 약점이 될 겁니다. 서연의 눈빛이 비상한 총기로 빛나기 시작했다. 그녀는 더 이상 어리숙한 인턴이 아니었다. 거대한 적을 앞에 둔 냉철한 전략가였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회의실의 대형 화이트보드로 걸어갔다. 우리가 가진 증거들을 지금 터뜨리는 건 하책입니다. 그는 방어할 시간을 벌게 될 거예요. 대신 우리는 그에게 거부할 수 없는 미끼를 던져야 합니다. 그녀는 보드에 프로젝트 피닉스라고 적고 그 주위에 복잡한 도식을 그리기 시작했다. 박 이사는 이미 프로젝트 피닉스의 정보를 타이탄 코퍼레이션에 팔아넘기려 했습니다. 그 말은 그가 이 프로젝트의 미래 가치를 누구보다 높게 평가하고 있다는 뜻이죠. 만약 이 프로젝트에 그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천문학적인 이익을 가져다 줄 숨겨진 핵심 기술이 있다는 거짓 정보를 흘린다면 어떨까요? 강지훈의 미간이 살짝 좁혀졌다. 거짓 정보라고, 네. 아주 정교하게 조작된 하지만 전문가가 보기에도 진짜처럼 보이는 가짜 데이터와 사업 계획서를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정보가 마치 극비리의 부사장급 이상 최고위층에게만 공유되는 것처럼 위장하는 거죠. 박 이사는 회사 내부에 자신만의 정보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정보망을 통해 이 미끼를 물게 만드는 겁니다. 서연의 계획은 대담함을 넘어 무모해 보이기까지 했다. 에이유라 그룹의 명운이 걸린 프로젝트를 이용해 도박을 하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강지훈은 그녀의 계획을 끝까지 들었다. 그는 이 숨겨진 기술을 독차지하고 싶어 안달이 날 겁니다. 주주총회 전에 혹은 주주총회 당일 현장에서 이 정보를 이용해 사장님을 실각시키고 프로젝트의 완전한 통제권을 손에 넣으려는 음모를 꾸미게 되겠죠. 그는 분명 자신의 비자금 계좌에서 거액의 자금을 움직여 이사들을 매수하거나 주주들을 상대로 여론전을 펼치려 할 겁니다. 바로 그때 그 자금의 흐름을 실시간으로 포착하는 겁니다. 서연은 숨을 골랐다. 주주총회 당일 모든 이사진과 주주들, 그리고 언론이 지켜보는 앞에서 우리는 그의 범죄 행각을 담은 자금 흐름과 공모자들과의 대화 녹취를 터뜨리는 겁니다. 횡령과 배임 주가 조작 시도 내부 정보 유출. 그는 그 자리에서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될 겁니다. 변명할 기회조차 없을 거예요. 완벽한 시나리오였다. 성공한다면 박태수는 재기불능의 타격을 입게 될 터였다. 하지만 단 하나의 변수라도 잘못된다면 이 모든 계획은 강지훈과 서연을 향한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것이었다. 강지훈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드러나지 않아 그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도무지 읽을 수가 없었다. 서연은 마른 침을 삼키며 그의 결정을 기다렸다.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다. 필요한 건 뭐지? 그것은 동의였다. 위험천만한 계획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겠다는 서연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의 표현이었다. 그 순간 서연은 가슴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날부터 주주총회까지 남은 2주 동안 35층은 거대한 비밀작전의 지휘본부가 되었다. 강지훈은 자신의 최측근으로만 구성된 소수의 팀을 비밀리에 소집했다. 그룹 최고의 IT 보안 전문가와 재무 분석가였다. 그들은 서연의 지휘 아래
박태수를 속일 완벽한 가짜 프로젝트 계획서를 만드는 작업에 착수했다. 서연은 밤낮을 잊고 일에 매달렸다. 그녀는 아버지의 낡은 연구 노트와 자신의 지식을 총동원하여 실제로 존재하지는 않지만 이론적으로는 완벽하게 그럴싸한 신기술 데이터를 만들어냈다. 강지훈은 그런 그녀의 곁을 묵묵히 지켰다. 그는 그녀가 밤을 새울 때면 따뜻한 커피를 가져다 주었고 복잡한 재무 데이터를 분석하다 막힐 때면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핵심을 짚어주었다. 업무를 넘어선 개인적인 감정들이 싹트기 시작한 것은 바로 이 숨막히는 긴장감 속에서였다. 늦은 밤 텅 빈 사무실에서 단둘이 마주 앉아 복잡한 계획을 논의하다가 문득 시선이 마주쳤을 때 그들은 서로의 눈 속에서 단순한 동료와의 이상의 것을 발견하곤 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애써 그 감정을 외면했다. 지금은 거대한 전쟁을 앞둔 전시 상황이었다. 마침내 박태수를 올가맬 미끼가 완성되었다. 강지훈은 일부러 다른 부사장들과의 회의에서 이 가짜 계획서를 슬쩍 흘렸다. 그리고 예상대로 박태수의 첩자는 즉시 이 정보를 그에게 보고했다. 자신의 사무실에서 보고를 받은 박태수의 눈이 탐욕으로 번뜩였다. 프로젝트 피닉스에 이런 엄청난 잠재력이 숨겨져 있었다니. 강지훈 그 어린 놈이 자신을 속이고 이 모든 과실을 독차지하려 했다는 생각에 분노가 치밀었다. 이건 하늘이 내게 준 기회야. 그는 즉시 행동에 나섰다. 그는 해외에 숨겨둔 자신의 비자금 계좌에서 거액의 자금을 인출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평소 자신이 관리해오던 우호 지분 세력들과 비밀리에 접촉하여 주주총회에서 강지훈의 해임안을 상정하고 자신을 그 자리에 추대하도록 일을 꾸몄다. 그의 모든 움직임은 거미줄처럼 쳐진 서연과 강지훈의 감시망에 실시간으로 포착되고 있었다. 모든 통화는 녹음되었고 모든 자금 이체 기록은 데이터베이스에 차곡차곡 쌓여갔다. 주주총회 전날 밤 35층은 폭풍전야처럼 고요했다. 서연은 마지막으로 모든 증거 자료들을 최종 정리하고 있었다. 그때 강지훈이 조용히 그녀의 옆으로 다가왔다. 두렵지 않나 그가 나직이 물었다. 서연은 잠시 모니터에서 눈을 떼고 그를 바라보았다. 두렵습니다. 하지만 이 일을 시작한 순간부터 각오했던 일입니다. 아버지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여기서 물러설 수는 없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흔들림 없는 결의가 담겨 있었다. 강지훈은 그런 그녀를 잠시 바라보다가 손을 뻗어 그녀의 뺨을 부드럽게 감쌌다. 그의 손길에 서연은 자신도 모르게 숨을 멈췄다. 이 일이 끝나면 그가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의 냉정함 대신 낯선 온기를 담고 있었다. 그때는 총괄 사장과 인턴이 아니라 강지훈과 이서연으로 다시 마주하고 싶군. 그것은 고백이었다. 가장 위험한 순간에 건네는 가장 진솔한 마음이었다. 서연의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그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그저 그의 깊은 눈동자를 바라볼 뿐이었다. 강지훈은 천천히 얼굴을 숙여 그녀의 이마에 가볍게 입을 맞추었다. 그것은 처음의 사고와는 다른 조심스럽고 따뜻한 입맞춤이었다. 반드시 이겨야 한다. 그 말을 남기고 그는 자신의 집무실로 돌아갔다. 서연은 한동안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서 이마에 남은 그의 온기를 느끼고 있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끝난다. 성공이든 실패든 거대한 폭풍이 바로 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아우라 그룹의 연례 주주총회가 열리는 그랜드 오디토리움은 대한민국 재계를 움직이는 거물들로 가득 차 있었다. 수백 명의 주주 이사진 그리고 날카로운 눈으로 모든 것을 지켜보는 경제부 기자들. 공기 중에는 보이지 않는 긴장감과 기대감이 팽팽하게 감돌았다. 단상 위 중앙에는 강지훈이 얼음 조각처럼 차갑고 침착한 얼굴로 앉아 있었다. 그의 옆으로는 박태수가 만족감과 승리를 예감하는 미소를 감추지 못한 채 앉아 있었다. 그는 자신이 모든 판을 짜고 모든 말을 움직이고 있다고 굳게 믿고 있었다. 그의 시선은 이따금씩 강지훈을 향해
동정심마저 담은 채 머물렀다. 곧 이 자리에서 끌어내려질 젊은 황제의 마지막 모습을 감상하는 포식자처럼, 그리고 저 아래 임원석보다 몇 줄 뒤 눈에 잘 띄지 않는 실무진석 한편에 이서연이 앉아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첫날의 어수룩한 인턴이 아니었다. 단정하게 묶은 머리 흔들림 없는 눈빛, 굳게 담은 입술은 마치 결전의 순간을 기다리는 장수와도 같았다. 총회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지루하게 시작되었다. 전년도 실적 보고 감사 보고가 이어졌다. 마침내 의장이 새로운 안건 상정을 위해 입을 열었을 때 박태수와 눈빛을 교환한 한 이사가 손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계획된 기습의 시작이었다. 의장님, 긴급 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장내가 술렁였다. 그 이사는 단상으로 걸어나와 강지훈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격앙된 목소리로 외쳤다. 저는 현 강지훈 총괄사장의 독단적인 경영 방식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습니다. 특히 그룹의 미래가 걸린 프로젝트 피닉스를 불투명하게 운영하며 회사를 심각한 위험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이에 강지훈 총괄사장의 해임안을 긴급 안건으로 상정할 것을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폭탄 선언이었다. 오디토리움은 벌집을 쑤신 듯 시끄러워졌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다. 이때를 기다렸다는 듯 박태수가 자리에서 일어나 마이크를 잡았다. 그는 비통하고 충성스러운 신하의 얼굴을 한 채 입을 열었다. 참으로 안타깝고 송구스러운 마음입니다. 하지만 저 역시 한평생을 AURA에 바친 사람으로서 회사가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입수한 자료라며 스크린에 온갖 가짜 데이터와 보고서를 띄웠다. 강지훈이 얼마나 무모하게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지, 그 안에 숨겨진 천문학적인 이익을 어떻게 독차지하려 했는지를 그럴싸한 거짓말로 포장했다. 그의 연설은 교묘하고 선동적이었으며 주주들의 마음을 흔들기에 충분했다. 장내의 분위기는 점차 강지훈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모든 공격이 끝나고 박태수가 승리를 확신하며 자신의 자리로 돌아갔을 때 강지훈은 마침내 아주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조금의 동요도 없는 목소리로 의장을 향해 말했다. 의장님 표결에 붙이기 전에 이 프로젝트를 그 누구보다 가장 가까이서 가장 깊숙이 분석해온 한 사람의 보고를 먼저 듣고 싶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 쏠렸다. 대체 누구를 말하는 것인가? 강지훈은 장내를 둘러보며 모두가 예상치 못한 이름을 불렀다. 전략기획실 이서연 인턴, 앞으로 나오세요. 순간 장내에 정적이 흘렀다. 인턴이 중차대한 자리에서 고작 인턴의 보고를 듣겠다고 박태수의 얼굴에 당혹감과 실소가 동시에 떠올랐다. 저 어린 놈이 궁지에 몰리니 실성이라도 한 것인가? 하지만 이서연은 주저하지 않았다. 그녀는 수백 개의 시선을 받으며 침착하게 그리고 당당하게 단상을 향해 걸어나갔다. 그녀가 연단에 서자 그녀의 뒤편에 있는 거대한 스크린이 환하게 켜졌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프리젠터 하나가 들려 있었다. 안녕하십니까. 전략기획실 소속 이서연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맑고 또렷하게 오디토리움 전체에 울려 퍼졌다. 방금 박태수 이사님께서 제시하신 자료들은 대단히 흥미롭지만 안타깝게도 대부분 사실이 아닙니다. 그녀는 박태수가 제시했던 데이터들을 하나씩 화면에 띄우며 그것들이 어떻게 조작되었고 어떤 논리적 오류를 가지고 있는지를 침착하게 그리고 완벽하게 반박해 나갔다. 그녀의 분석은 너무나 날카롭고 정교해서 감히 누구도 토를 달 수 없었다. 박 이사님께서 근거로 삼으신 그 숨겨진 기술과 천문학적인 이익은 사실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누군가의 탐욕을 시험하기 위해 저희가 준비한 정교하게 만들어진 미끼였을 뿐입니다. 장내가 다시 한번 술렁겼다. 박태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기 시작했다. 서연의 방역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오늘 우리가 정말로 논의해야 할 문제는 프로젝트 피닉스의 미래가 아닙니다. 지난 수년간
이 회사의 피를 빨아먹어 온 과거의 범죄입니다. 스크린 화면이 바뀌었다. 그곳에는 거미줄처럼 얽히고 설킨 수십 개의 유령 회사 목록과 자금 흐름도가 나타났다. 박태수 이사님은 지난 10여 년간 이러한 유령 회사들을 통해 약 2천억 원에 달하는 회사 돈을 횡령해 왔습니다. 서연은 증거를 하나씩 제시했다. 부풀려진 계약서, 가짜 세금 계산서, 그리고 박태수의 해외 비밀 계좌로 흘러들어간 자금 내역까지. 그녀는 지난 2주간 박태수가 강지훈 해임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이사들을 매수하려 했던 자금의 흐름까지 실시간으로 추적한 결과를 낱낱이 공개했다. 그리고 결정적인 한 방. 여러분, 이 목소리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디토리움에 박태수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다른 이색에 돈을 건네며 강지훈을 끌어내리자고 모의하는 내용 주가를 조작하여 부당 이익을 챙기려던 계획이 담긴 명백한 범죄의 증거였다. 박태수는 이제 얼굴이 하얗다 못해 파랗게 질려 있었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쳤다. 거짓말이야. 저건 다 조작된 거야, 저 인턴년이 감히 나를 모함해. 하지만 서연은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마지막 스크린을 띄웠다. 그곳에는 5년 전 프로젝트 제네시스의 자료와 한 남자의 사진이 있었다. 이 모든 범죄의 시작은 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박태수 이사는 자신의 횡령 사실을 덮기 위해 당시 프로젝트의 책임 연구원이었던 한 사람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웠습니다. 그는 회사의 기술을 유출한 스파이라는 누명을 쓰고 쫓겨났고 그 충격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이강현, 바로 제 아버지입니다. 마침내 모든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이었다. 오디토리움은 완전한 충격과 침묵에 휩싸였다. 이성을 잃은 박태수가 연단을 향해 달려들었다. 닥쳐, 내년이 감히. 하지만 그는 연단에 닿기도 전에 보안 요원들에게 제지당했다. 그때 강지훈이 자리에서 일어나 박태수를 향해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선언했다. 박태수 이사, 당신의 길고 긴 부패의 역사는 오늘 여기서 끝이다. 그의 신호와 함께 오디토리움 뒷문이 열리며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은 곧장 단상으로 올라와 망연자실한 박태수에게 수갑을 채웠다. 그와 공모했던 이사들은 공포에 질린 얼굴로 고개를 숙였다. 모든 것이 끝났다. 물리적인 싸움이 아닌 한 사람의 권력과 명예, 그리고 인생에 대한 완전한 파멸이었다. 상황이 정리되자 강지훈은 충격에 빠진 주주들을 향해 다시 마이크를 잡았다. 그는 승자의 오만함 대신 무거운 책임감을 담아 말했다.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고 이강현 연구원님과 같은 억울한 희생자들의 명예를 회복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을 기점으로 에이유라 그룹을 가장 투명하고 정직한 기업으로 다시 태어나게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는 연설을 마치며 연단에 서 있는 서연을 바라보았다. 그는 그녀를 더 이상 인턴이라 부르지 않았다. 이 모든 진실을 밝히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저의 소중한 파트너 이서연 씨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 속에서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마주쳤다. 그 눈빛 속에는 함께 이뤄낸 승리에 대한 기쁨과 서로에 대한 깊은 존중, 그리고 앞으로 함께 만들어갈 미래에 대한 조용한 약속이 담겨 있었다. 주주총회에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에이유라 그룹은 거대한 정화의 과정을 거쳤다. 박태수의 몰락은 시작에 불과했다. 강지훈은 그를 정점으로 거미줄처럼 얽혀있던 부패의 네트워크를 가차없이 잘라냈다. 박태수에게 매수되었거나 그의 범죄에 동조했던 임원들은 모두 해임되었고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되었다. 회사의 낡고 불투명한 관행들은 뿌리 뽑혔고 그 자리에는 강지훈의 주도 아래 새롭고 투명한 시스템이 세워졌다. 그 변화의 중심에는 이서연이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인턴이 아니었다. 주주총회가 끝난 바로 다음 날, 강지훈은 전 직원에게 보내는 공식 이메일을 통해 그녀를 신설부서인 정도경영혁신팀의 팀장으로 정식 임명했다. 인턴에서 정규직 팀장으로
그것도 그룹의 핵심 부서를 이끌게 된 파격적인 인사였다. 처음에는 모두가 놀랐지만 주주총회에서 그녀가 보여준 능력과 용기를 기억하는 사람들은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그 자리에 앉을 자격이 충분했다. 그녀의 첫 번째 공식 업무는 아버지, 구이강현 수석연구원의 명예를 회복시키는 것이었다. 에이유레이 그룹은 공식적으로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했으며 그의 유족인 서연에게 정중한 사과와 함께 명예회복 절차를 진행했다. 회사 로비 한쪽 벽면에 있는 에이유레이를 빛낸 인물들 코너에 아버지의 사진이 환한 미소와 함께 자랑스럽게 걸리던 날 서연은 그 앞에 한참을 서서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길고 외로웠던 싸움이 마침내 끝이 났다. 회사에서의 관계가 정리되자 그들 사이에는 이제 개인적인 감정의 문제가 남아 있었다. 그동안은 거대한 목표를 위해 달려오느라 애써 외면했지만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지금 두 사람의 심장은 서로를 향해 더욱 크게 뛰고 있었다. 그날 저녁 강지훈은 퇴근을 준비하던 서연에게 짧은 메시지를 보냈다. 오늘 저녁 시간 괜찮다면. 장소는 회사가 아닌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조용한 레스토랑이었다. 약속 장소에 도착한 서연은 먼저 와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는 강지훈의 뒷모습을 발견했다. 검은색 정장이 아닌 편안한 니트 차림의 그는 차가운 총괄 사장이 아닌 그저 강지훈이라는 한 남자처럼 보였다. 사장님, 서연이 조심스럽게 불렀다. 그가 돌아보았다. 그의 눈빛은 언제나처럼 깊었지만 그 안에는 이제 따뜻한 미소가 담겨 있었다. 여기서는 그냥 강지훈이라고 불러줬으면 좋겠는데 두 사람은 서울의 야경이 아름답게 펼쳐진 창가에 마주 앉았다. 한동안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무슨 말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랐다. 수많은 위기와 감정의 소용돌이를 함께 겪어왔지만 이렇게 평온한 분위기 속에서 마주 앉은 것은 처음이었다. 먼저 입을 연 것은 강지훈이었다. 고마워요, 이서연 씨. 당신이 아니었다면 에이유라도 그리고 나도 이 자리에 없었을 겁니다. 아닙니다. 저야말로 감사드립니다. 사장님이, 아니 지훈 씨가 믿어주지 않았다면 저는 시작도 못했을 거예요. 서로를 향한 진심 어린 감사가 오고 갔다. 그리고 그들의 대화는 자연스럽게 처음 만났던 그날로 거슬러 올라갔다. 사실 처음 그 사고가 났을 때 강지훈이 약간 쑥스러운 듯 입을 열었다. 정말 황당했어. 태어나서 그런 경험은 처음이었으니까. 서연은 얼굴이 빨개져서 고개를 숙였다. 죄송해요. 다시 생각해도 아찔하네요. 아니, 사과할 필요 없어. 그가 부드럽게 그녀의 손을 잡았다. 어쩌면 그 우연한 사고가 우리 둘에게는 필연이었을지도 모르지. 그의 따뜻한 손길에 서연의 심장이 두근거렸다. 그녀는 용기를 내어 그를 바라보았다. 지훈 씨는 언제부터였나요? 그녀의 질문의 의미를 알아챈 강지훈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이내 피식 웃었다. 당신이 밤을 새워 만들어 온 보고서를 처음 읽었을 때, 그리고 내가 만든 함정에 빠져 모두가 당신을 비난할 때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던 그 순간. 그때 깨달았어. 이 사람은 단순히 똑똑한 인턴이 아니구나. 내 인생을 통째로 흔들어 놓을 수도 있는 사람이구나 하고 그의 솔직한 고백에 서연의 눈가가 뜨거워졌다. 저는 위험한 순간마다 곁을 지켜주던 당신의 뒷모습을 보면서 어느새 의지하고 있는 저 자신을 발견했어요. 당신이 곁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더 이상 두렵지 않았어요. 마침내 두 사람은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다. 더 이상 총괄 사장과 팀장이라는 직책의 벽은 존재하지 않았다. 그저 서로에게 깊이 빠져든 두 남녀 강지훈과 이서연만이 그 자리에 있었다. 식사를 마치고 레스토랑을 나왔을 때 밤 공기는 상쾌했다. 두 사람은 말없이 한강변을 나란히 걸었다. 강지훈이 걸음을 멈추고 서연의 어깨를 감싸 자신 쪽으로 돌려 세웠다. 서연아. 그가 처음으로 그녀의 이름을 다정하게 불렀다.
그리고는 천천히 얼굴을 숙였다. 그들의 입술이 다시 한번 포개졌다. 첫 번째의 어이없는 사고도 두 번째의 애틋한 약속도 아닌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 연인들의 완벽한 입맞춤이었다. 길고 깊은 키스가 끝나고 강지우는 서연의 이마에 자신의 이마를 기댄 채 속삭였다. 이제 시작이야 우리. 그의 말처럼 모든 것이 새로운 시작이었다. 아버지를 잃은 슬픔과 복수심으로 가득했던 서연의 과거는 이제 새로운 사랑과 희망으로 채워질 것이었다. 차가운 가면 뒤에 외로움을 숨기고 살았던 강지훈의 인생은 그녀로 인해 따뜻한 온기로 가득 찰 것이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환하게 웃었다. 저 멀리 에이유라 그룹의 빌딩이 서울의 야경 속에서 그 어느 때보다 밝게 빛나고 있었다. 우연한 입맞춤으로 시작된 인연은 이제 거대한 운명이 되어 두 사람의 미래와 에이유라 그룹의 미래를 함께 이끌어가고 있었다. 사랑하는 독자 여러분, 지금까지 긴 여정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평범한 인턴 이서연과 차가운 총괄 사장 강지훈의 이야기는 여기서 막을 내립니다. 우연한 사고로 시작된 그들의 인연이 수많은 역경과 음모를 헤쳐나가며 결국 진실을 밝히고 아름다운 사랑으로 결실을 맺는 과정을 지켜봐 주셔서 기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과 따뜻한 감동을 남겼기를 바랍니다. 두 사람이 앞으로 만들어갈 미래는 분명 오늘보다 더 밝고 행복할 것이라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이들처럼 예상치 못한 행운과 멋진 인연이 찾아오기를 응원하며 저는 또 다른 새로운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뵐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시 한번 아낌없는 사랑과 관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